5.13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위해 뛰고 있는 대전 지역 예비후보자들의 공약과 그들의 삶을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중구에 당당히 도전장을 낸 이혜리사 국회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리사 국회의원님은 대한민국 최초의 구기 종목 탁구 세계 챔피언으로서 여성 국가대표 감독과 태릉 선수촌장, 올림픽 한국선수단 총감독을 역임하며 한국 체육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십니다. 대전 대흥초등학교 재학 시절 탁구를 시작해 19세에 사라 예보의 기적을 읽어 세계를 제패하고 국회의원이 돼서 금이환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부 언론연합 리포터 반혜입니다. 네. 추운 날씨인데 건강은 어떠신지요? 예, 괜찮습니다. 감기 좀 들었다가 나이가 그래서 목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 건강하셔야 예. 또 대전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실 텐데요. 예. 네, 의원님이 고향이 대전시 중구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대전에 제가 내려오니까 중구 네. 맞아? 대전 맞아? 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제가 사실 선화초등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다가 이제 대흥초등학교로 전학을 해서 대흥초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사실 우리 집은 충남 대전시 대흥동 370번지였습니다. 거기서 한 20년 살았고 네.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제 대전시 부시장으로 정년하신 이후에는 그 유천동에서 또 몇 년 사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죠. 네. 그러면 고향인 중구로 출마를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중구 사실 출마 전에 그 전 지역구에 대한 생각이 정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요. 정말 생각지 않았는데 뜻밖의 6월 초에 전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이신 전 강창희 국회의장님 불출마 소식을 제가 듣고 불현듯 스치는 게 대전 중구라면은 사실은 제가 이곳에서 라켓을 잡았고 오늘날에 참 제가 있는 거죠. 세계대표도 됐고 태릉 선수촌장도 됐고 이 모든 저의 인생을 만들어준 곳이 이곳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께서 대전시 부시장으로 정년을 하셨는데 대전에서 공직을 군수를 쭉 다니시면서 부시장으로 정년하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거 중구에서 만약에 일할 수 있다면 제 손이 돼서 일할 수 있다면 저의 영광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의 영광이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인생에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그 선택이다라는 용기를 내고 제가 중구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의원님께 중구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러면 혹시 대흥초등학교 학창시절에 탁구를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네. 시작하게 된 이유나 세계 제패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나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열심히 하면 일단 된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부모님이 주신 좋은 체력, 네. 또 타고난 순발력, 거기에 남한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열심히 정말 남들 잠잘 때 저는 나가서 맨날 연습하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우러져서 세계 제패가 됐고요. 그때 제가 운동할 때 대전의 탁구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였습니다. 전국의 최강이었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셔서 노력은 필수죠. 네. 그러면 혹시 현재 중구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방안이 있으시다면요? 글쎄 방안이라는 것보다도 첫째는 우리 그 기관이 그러니까 이사 간다고 결정될 때 대안이 있었어야 되고요. 제가 내려보면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낙후돼 있고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소망이지만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밝게 살 수 있는 그 삶의 그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정말 위험도로도 많고 어디 여름에 다녀보니까 냄새 나는 데도 많고 이게 과연 도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곳곳을 제가 좀 발로 뛰어서 좀 더 안락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중구, 대전에서도 중구 가볼 만해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 포근한 중구,
뭐 이런 어떤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원도심 현상이 이렇게 어렵고 뭐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원도심 현상이 오히려 젊은 층에게는 조금 더 원도심 여행이라는 테마를 갖고 여행을 많이 온다고 해요. 오히려 숨겨진 갤러리나 예, 볼거리, 예, 예. 맛집이 많다고 네, 많이들 찾아온다고 하는데. 근데 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건 참 좋은 건데요. 네. 저는 뭐 그렇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그 대흥동 일대가 다 또락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복개가 돼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흥초등학교에서 대전중학교를 가려고 그러면은 또락을 건너서 갔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은 조금 먹고 그래서 낭만이 없는 곳.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주변에 있는 작은 공연장 그리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한잔하고 놀 수 있는 공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소수만을 위한 전국에서 부산, 서울에서 막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중구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이걸 성장시켜야 결국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저 중구한테 좀, 좀 살아있는 중구로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네, 지난 연도에 중구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중구에 대한 애정 과시를 예. 하셨었는데요.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던 세계 재패를 성공하면서 새누리당의 승리와 중구 변화에 쉬지 않는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혹시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새누리당 경선에 자신이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예, 뭐 중구가 변화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네. 예, 사실 이번에 그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 있으면서 네. 94억이라는 그 예산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아직 그거는 뭐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정말 중구에 뭔가 이렇게 모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소비하고 가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뭐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도 같이 힘을 보태서 고민할 거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또락 문화도 그렇고 곳곳에 있는 문화재 이런 것들을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또 뭐 유명한 칼국수집, 빵집 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어떤 관광 루트로 만들어 간다든지, 또는 해외에서 공부하고자 오는 이러한 유학생 이런 사람들이 대전에 와서 무언가 배울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등등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제 고향 중구, 제가 탁구를 줬고 오늘날에 제가 있게 한, 출세하게 한 그 탁구를 시작한 곳에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재선이 된다면 초선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고향에. 그리고 아버지 대를 이어서, 아버지는 부시장으로 하셨지만 다른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중구에 사시는 고향에 사시는 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저에겐 축복이며 저희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에 제가 꼭 승리해서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을 지키고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중구에 대한 생각과 애정은 지난 연도와 변함없이 한결같으신데요. 앞으로도 중구에 대한 애정은 영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유권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예, 뭐 그렇습니다. 다 내가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저는 지금까지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제가 세운 목표, 제가 해야 되겠다고 한 그 일에 대해서는 꼭 해온 그러한 발자취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에 서본 사라예보의 신화를 이룬 제가 중구에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할 때는 그 신화의 그 어떤 결과를 중구에서 한번 이루어보고 저의 인생의 그 어떤 마지막 공직 생활에서 우리 중구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보겠다는 확실한 꿈을 가지고 제가 내려왔고요. 꿈을 충분히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발길이 있습니다. 예,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제가 중구에 내려온 이상 그 답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네, 정말 발로 뛰는 정치인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의정 활동 기간에 잘하신 공적, 정치상의 업적이 있으시다면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제가 사실은 체육인 대표로 그 비례대표가 돼서 들어갔는데 뭐 사실은 체육인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체육 이공자 법이라고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말 그 국가대표 선수가
중증 장애를 입었거나 네. 사망을 했을 때 대한민국 체육이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을 만들어서요. 29년 만에 우리 체조의 86 아시아 경기대회 때 다쳤던 김소영이라는 친구가 대한민국 체육이공자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통과된 우리 대한민국이 1920년도에 체육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박물관 하나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이 통과돼서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값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제가 우리나라 국가 우수장학금 안에 인문계열, 이공계열만 있었습니다. 그거를 예체능 계열을 만들어서 금년부터 우리 교육부에서 예체능 계열 국가 우수장학금을 만들어서 대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저것 일들을 꽤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큰일 이거보단 솔솔히 사람들한테 밀접하게 와닿는 먹고 사는 문제, 은퇴 후의 직업 문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제가 끊임없이 살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그것이 체육인이 아닌 중구민을 위한 그러한 곳곳을 살피고 그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복지와 삶에 제가 힘을 보태서 잘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대전시 중구 시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런 그동안에 제가 했던 일들이 체육인 대표로 왔던 비례대표가 체육인과 체육학도들, 예술학도들을 위해서 제가 했던 일이라면 이제는 제가 앞으로는 중구민을 위해서 그들의 복지와 환경과 정말 여러 가지 먹을거리, 삶에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제는 저의 시각과 열정이 중구민한테 가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구민 여러분, 제가 열심히 살아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발로 뛰고 늘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을 만나 뵈면서 고향에 대한 애정과 피나는 노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중구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부언론연합 리포터였습니다.